합격신학 국어 양철식 선생입니다. 자, 오늘부터 최근에 그 강의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시험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커리큘럼 없이 왔다 갔다 했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국명강 현대시 부분을 쭉 강연을 다 해나갈 거고요. 필요한 자료들은 블로그 작업이 거의 다 끝나서요. 블로그에다가 자료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사본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수강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 권씩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신 분들도 오프라인으로도 저한테 좀 책을 받아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현대문학 그 신국명강 부분에 현대시, 그 다음에 고전시가 부분을 쭉 강독할 거고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EBS 수능 특강의 주요 작품들, 그리고 비문학 지문, 그 다음에 이제 향후로 기출문제,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제가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서요. 차근차근 좀 해나가도록 할 테니 조금씩 기다리고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작업을 한 이유는 세트를 만들어서 작품을 보기 좀 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차후에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완비가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일단 그 밴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활용해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도움이 좀 됐으면 하고요. 자, 여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혼자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유는요. 간단하게 청강을 하고 빨리빨리 이제 작품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하다 보니 길게 강의한다고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 내용 전달 깔끔하게 하고요. 블로그에 수업 시간에 했던 여담들, 그러니까 입시와 관련된 얘기든 인생과 관련된 얘기든 농담이든 이런 것들은 블로그에 별도의 란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보셔도 도움이 되는 내용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하고 싶은 말, 그 다음에 시를 잊은 그대들에게 이런 작품 얘기나 또 인생 얘기나 경영 얘기나 이런 것들은 따로 모아서 해놨으니까 필요하시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첫 번째 작품입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보셨겠지만 첫 번째 작품은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는 1980년대 유명 작가였던 황지우 시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좋아하시는 분이고요. 황지우란 작가 자체를 잠깐 설명한다면 풍자의 대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자성이 상당히 높은 분이다. 이 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새마저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부조리하거나 벗어나고 싶은, 뜨고 싶은 공간이다. 자, 이처럼 시어를 읽어낼 때는요, 이렇게 서술어 부분이나 수식어 부분을 토대로 이 시어를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세상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뜨는 곳, 새들조차도 뜨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풍자가 상당히 예리하게 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작품을 읽어가는 방법은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화자를 먼저 찾고요. 이 화자가 집중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시의 대상. 물론 이게 청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정서를 찾고 그 표현 방식이 뭐냐, 이런 걸 찾아가는 수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자를 판단하고 대상을 이해하고 그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 이해하는 정도가 시를 이해하는 전체적인 맥락이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시에서 문제 출제되면 대체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늘 얘기 드리지만 문제 중심의 읽기가 돼야 된다. 문제를 토대로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시적 화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복수형 화자가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또는 그 공감적 표현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공감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일련이에게 맞아, 우리 모두는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더불어서 작품 후반부에 가면 알겠지만 새들과 대비되면서 현실에 상당히 구속적인 상태,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이다. 자유롭지 못한 존재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요. 작품을 독해하면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보세요. 일제히 일어나. 이 일제히라는 것은 획일성을 얘기하는 거죠. 모두가 똑같이. 그리고 이 뒷부분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고 했는데 지금 영화 보러 간 거거든요. 애국가 들으러 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국가를 경청한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 애국가를 영화하고 비교해 본다면 흥미진진한 내용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틀어주니까 억지로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강요된 애국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죽 못났으면 영화 보러 온 사람들한테까지 애국가 듣게 했겠습니까? 자, 이 얘기는 화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에서 본다면 상당히 반어적 표현에 해당되는 거죠. 반어적 표현. 정말로 경청했다기보단 어쩔 수 없이 좀 머뭇머뭇되면서 이제 영화 보기 전에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애국가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경청한다고 얘기한 것은 약간 반어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천리 실제로 화려한 강산이라고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애국가의 한 구절입니다. 애국가의 한 구절을 따온 거죠. 화려한 강산은 이건 화면 속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거 잘 못 보셨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애국가라는 그 영상을 틀면 노래도 나올 뿐더러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을속도의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루건 흰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끌대면서 1열, 2열, 3열 행대로 세상을 이 세상에 떼매고 날아간다. 한 문장이에요. 자, 제가 읽은 거 토대로 잠깐 정리해 드릴까요? 다시 봅시다. 어떻게 읽었냐면요. 이렇게 읽었습니다. 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읽고 해석을 한 거예요. 한 문장이 읽고 난 다음에 그 문장이 끝난 부분까지를 해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만큼 한 문장이니까 이만큼 다 읽은 거예요, 제가. 다 읽고 난 다음에 다시 해석하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날아간다라고 말한 것이잖아요. 누가요? 흰새떼들이요.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이 문장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근데 이 흰새떼들이 날아가는 게 어디에서 날아가냐면 화면 속에 있는 장면이에요. 이런 애국가의 한 구절과 더불어서 화면 속에서 흰새떼들이 나타나는데 얘들이 날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날아가요? 1열, 2열, 3열 횡대로 날아가고요. 낄낄대면서 끼룩거리면서 이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으로 가고 있어요. 이 세상 밖으로 어디론가 날아간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1열, 2열, 3열이란 것은 횡대라는 단어까지 포함해서요. 군부 독재 시절을 빗대어 이렇게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군사 문화의 군사 용어잖아, 이게. 군사에서 군사 문화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군사 문화 획일화된 1열, 2열 딱 줄 쫙쫙쫙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획일화된 문화죠. 이 획일화된 문화를 이런 용어로 풍자하고 있다. 자, 그리고 얘들은 낄낄대고 있다는 겁니다. 웃고 있는 거죠. 낄낄대고 끼룩대고 웃고 있는 겁니다. 비웃고 있는 거죠. 뭘 비웃고 있습니까? 세상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가면서 이 세상, 즉 우리 세상이죠. 우리의 세상, 억압된 세상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일종 조롱하면서 이 세상에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 떼어매고 이 세상 밖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부정적 공간인가 봐요. 그래서 흰새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가죠. 세상 밖으로 갑니다. 자기들의 세상을 떼매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롱하면서요. 낄낄거리면서 날아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새들조차도 어떻게 하냐? 이 새들조차도 이 세상에 대한 염증을 느끼면서 이 세상 밖으로 세상을 조롱하며 날아가는 거죠.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내용을 읽어보면서 자, 미안합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매고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갔으면 뭐가 담겨있는 건가요? 소망이 담겨있어요. 이 세상 밖으로 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죠. 이 뭐요? 애국가의 끝 구절입니다. 애국가의 마지막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 시의 전개 방식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시상 전개를 알 수 있습니다. 시상 전개는 영화 보러 갔다가 예국가가 나옵니다. 그 예국가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상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국가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저앉아요. 그죠? 이런 꿈을 꿉니다. 세상 밖으로 가겠다는 꿈을 꾸지만 이 세상 밖으로 가겠다는 나라 갔으면 하는 이런 꿈을 이렇게 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까지. 이건 이제 이렇게 쓸게요. 꿨는데 노래가 끝나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 버려요. 이건 뭐 절망이죠. 절망 아니면 좌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망은 좀 이상하다 그죠? 왜냐하면 뭔가를 실천한 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꿈이 좌절된 거예요. 꿈이 그냥 없어진 거죠. 좌절된 거죠. 꿈을 좌절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서 좌절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품을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 화자가 있어요. 화자는 뭘 보고 있습니까? 새들을 보고 있습니다. 새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부러워해요. 그래서 자기도 뭡니까? 새들과 같이 이 새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 자기의 꿈을 향해서 또는 이 세상 밖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밖으로 날아가는 거죠. 세상 밖으로. 그래서 자기도 뭐요? 이런 화자도 새와 동일하게 나도 세상 밖으로 갔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소망이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서 좌절되죠. 예. 무엇에 의해서요? 애국가의 끝구절을 들으면서 그냥 여기 그냥 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제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풍자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억압적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억압적 현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 새들이 떠나는 이유조차도 이제 억압적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하자도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또 주저앉아야 된다는 거죠. 갇혀있다, 억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 나온 표현법을 정리해 봐야죠. 여기 안 보이니까요. 여기다 쓸게요. 표현법을 좀 처음부터 정리해 보면 반어법이 보였었어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정말 화려강산이냐, 그죠? 또는 애국가를 경청한다 이런 것들이 반어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이제 냉소적이죠. 상당히 우리 현실에 대한 냉소적 표현이 드러났고요. 냉소적 어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차가운 비웃음 이런 거죠.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대조적 상황을 얘기하시면 돼요. 대조적 상황. 그러니까 누구예요? 새와 화자가 어떻게 보면 대입이 있는 거죠. 얘는 날아갈 수 있지만 얘는 못 날아가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대비된 상황이다. 이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한 두 문항 정도만 살펴보면서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새로운 시를 하나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하급반 교과서라는 시인데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한 아이가 소리내어 읽으면 딴 아이도 따라서 책을 읽는다. 성한 목소리로 꾸밈없는 목소리도 아니다 아니다 하니 따라서 아니다 아니다 읽는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 보니까 이 딴 아이는 상당히 맹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도 없이 무조건 따라 읽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청한 목소리나 꾸밈없는 목소리는 실제로 깨끗한 목소리라기보다는 물론 말 그대로 해석한다면 뭐요? 깨끗한 목소리, 그러니까 순진
무구한 목소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따라하려는 거죠. 그렇다 하고 읽으니 여기까지 다 읽어보신다면 이게 이해갑니다. 그러니까 뭐 읽는 대로 따라하려는 얘기 아닙니까? 외우기도 좋아라 여기서 나왔죠. 예, 실제로 좋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 순진무구한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급반 교과서라고 굳이 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모르는 애들이 무조건 따라하려는 얘기예요. 맹목적으로 무비판적으로. 활자도 크고 읽기도 좋아라. 이것도 다 반어적인 표현이죠. 목소리 하나 들으지 않고 하나의가 읽은 것들은 획일화된 모습이에요. 획일화된 모습. 아무런 차이 없이 뭐 이렇게 다 읽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목에서 보면 공통점 물었습니다. 문제에서 제목이랍니다. 문제에서 보면 공통점 문제. 무슨 문제겠습니까? 예, 발음법 찾으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나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였죠. 예, 1번. 자, 대상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현실의 부정적 측면이냐, 하나의가 무비판적으로 따라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미음을 이해한 것으로, 자, 보기를 뭐 하랬습니까? 참고하랍니다. 그 다음에 기억미음을 이해하라고 돼 있죠. 이 기억미음은 뭐 앞서 책을 보신 분 책을 보시고요. 아니면 제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자, 기억은 이제 영화가 시작하기 전이라는 부분이에요. 영화가 시작하기 전 이 부분입니다. 읽어볼게요. 군사 독재 시절 나옵니다. 뭐 시대를 이렇게 제시해 준 것은요. 반영론적인 사고를 좀 해봐라 이 말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뭐 1열, 2열, 3열 이런 것들이죠. 민중이 겪어왔던 국가 권력의 행보와 그 속에 느끼는 민중이 좌절감을 노래하고 있다. 뭐라고요? 주제잖아요 이게. 이 시 주제가 뭐라고요? 예, 좌절감을 노래한대요. 그러니 제가 지난번 수업에도 잠깐 말씀드렸자면 이 보기를 먼저 읽는 학생들 있죠. 선점하는 겁니다. 보기를 만약에 먼저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주제가 나와 있죠. 맞습니까? 시대적 배경을 알 수도 있어요.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기도 해요. 그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작품을 감상하면 훨씬 더 이로운 고지에 쓰죠. 대응시키면 되잖아요. 대응시키면. 아까 맨 마디 주저앉는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민중의 좌절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시는 폐쇄된 장소 어디겠습니까?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극장입니다. 영화 보러 갔으니까 극장이잖아요. 극장 생각해보면 어디요? 깜깜하죠.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 현실이 어땠다는 겁니까? 어둡다는 거죠. 막혀있죠. 폐쇄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안에서만 한 방향으로만 봐야 돼요. 이거 억압적인 현실, 깜깜한 현실, 그죠? 한쪽으로만 봐야 되는 어떤 획일적 이런 것들이 이런 공간을 통해서 다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탈출하고 싶어 하지만 탈출하지 못하는 인물을 화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민중의 체념적 태도만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권력에 의해 강요된 의식을 야유함으로써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중이 어리석어서라기보다는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비판의 의도를 작품 속에 숨겨놓았기 때문이다. 자, 영화를 시작하기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담한 시대상을 드러내게 폐쇄된 장소인 극장을 공간적 배경으로 했다. 영화 보러 갔으니까 맞는 말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니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제가 이 부분이 뭐랬습니까? 획일적인 거랬잖아요. 국가의 권력 횡포를 짐작할 수 있다. 모두 동일한 자세를 취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강요된 애국심이에요. 강요된 애국심. 그러니까 굳이 영화 보러 와서까지 누가 애국가를 듣고 싶겠습니까? 근데 억지로 듣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 디귿은 뭐라고 되냐면 흰새떼들입니다. 흰새떼들. 자, 여기선 흰새떼가 어떤 거 자유를 갈망하면서 자유를 날아가는 겁니다. 탈출하지 못할 민중의 모습. 뭔 얘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3번이 정답이죠. 됐습니까? 자, 리을은 뭐라고 되냐면 낄뜰대며 깔쭉대며라고 됐어요. 낄뜰대며 깔쭉대며. 됐습니까? 이것도 뭐겠습니까? 예. 권력을 비판하는, 야유하는, 조롱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자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좌절감, 체념적 태도 이런 거죠. 예, 다 가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강좌 잘 들으셨는지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작품을 열정적으로 강의하더라도 여러분이 재미없게 들어주시면 뭐 어떻게 될 수 없어요. 이건 대면 상황이 아니라서 좀 더 필기도 하고 좀 능동적으로 오감을 이용하세요. 듣고 보고 또 혼자서 내 욕도 좀 하시고요. 아, 씨발 말이 너무 빠르네. 그러겠군요. 입이 터졌어요. 이제 여기 빡빡 나올지도 모릅니다. 걸러서 들으세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읽으시면 좀 더 들으시면 좋은 방법이 될 거다. 예, 다음 작품은 참회록입니다. 5분 쉬었다가 저는 강연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2시에요. 늦은 시간에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해서 화이팅 하십시오. 좋은 점수 만들기를 바랍니다.